S방병원의 정영석입니다. 저는 이게 그 제목이 조금 바뀐 이머전시는 아니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PCI 결국 PCI를 하게 됐던 환자인데 흉부외과하고 같이 디스커션하는 케이스를 준비하라 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 건데 선생님들 생각이나 이런 걸 또 궁금해서 발표는 짧게 하겠습니다. 52세 남자 비교적 젊은 요즘에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저보다 어린 환자가 오면 약간 마음이 짠한데요. 이틀밖에 안 된 체스트 페인으로 내원을 하셨고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고 이 환자는 특별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다 가지고 있는 환자고 구룡포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고 담배를 하루에 두세 갑 피는 아주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고요. 심전도상에서 ST인지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랩 파인딩에서 카디악 엔자임 같은 건 오르지 않았고 A1C가 8.0 상당히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였고요. 그다음 에코상에서 올모션은 없었습니다. 언스테이블 엔지나의 진단하에서 코로나 엔지오를 시행을 했고요. 지금 보면 컬프릴 리전이 프록시말 서컴플렉스부터 OM으로 디퓨즈하게 리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 이 서크 프로퍼 쪽에 오스 쪽에 약간의 리전이 있는 것 같으면서 좀 애매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스파이더에서도 찍어보면 이 디퓨즈 리전이 있으면서 서크 프로퍼가 상당히 큰데 오스에 약간 리전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프록시마 LAD에도 약 50% 정도의 스테노시스가 관찰이 돼서 멀티베슬 디지즈고 스텐트가 최소한 서크에서 OM까지 넣으려면 2개의 스텐트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RCA를 찍었는데 RCA도 RC는 작지만 프록시마 RCA도 병변이 좀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이제 CAG를 하고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때가 9월 달이고 다음에 뭘 해볼까 하다가 LAD FFR을 해봤습니다. FFR 해서 LAD 리전이 시그니피칸지를 좀 궁금해서 했는데 FFR 0.77이 나왔습니다. 보도라인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스텝업이 아까 말씀드린 프록시마 LAD 여기서 약 0.8 정도의 스텝업이 보여서 저 프록시마 LAD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환자가 그레이스 스코어가 많이 높진 않아서 이머전시로 바로 해줘야 되는 환자는 아닌 것 같고 이 환자를 젊은 당뇨병 환자고 당뇨가 조절이 될 환자는 아니고 담배를 끊을 마음도 없는 환자였고 그리고 서컴플렉스 리전이 바이포케이션 리전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환자를 서컴플렉스에서 OM으로 디퓨저에 2개 스텐트를 하고 LAD는 메디컬 할까 아니면은 다 그냥 LAD도 스텐트를 할까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 고민은 LA 서컴플렉스에서 차라리 서클 프라퍼 쪽으로 스텐트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투 스텐트는 아닌 것 같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상의를 했고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물어봤고 당신이 앞으로 나하고 계속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또 스텐트하고 막히고 고생을 좀 하실 것 같다고 해서 결국 환자하고 상의를 해서 메디컬하고 캐비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보낸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안 하고 꽤 오랜 시간 뒤에 수술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환자가 19일에 수술 예정인데 10월 5일날 저를 다시 찾아와서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가슴을 안 열고 수술하면 안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PCI를 다시 하기로 했고 트로포닌 I가 살짝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KG의 변화는 없었고 2D에서 올모션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고민들을 다시 제가 하게 됐고 고민을 하다가 다른 인터벤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이 환자는 전곡을 해서 프록시마 LAD는 그냥 메디칼을 하고 이 OM 리전에 대해서 스텐트를 잘 해주는 게 좋겠다. 다만 이 프로퍼 리전을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디스탈 OM은 비교적
레퍼런스는 비교적 2.5에서 2.5보다 조금 작은 혈관이었고 이쪽에 보면 여기 나오는 OM 브랜치에 사이드 브랜치는 별별 병변이 없는데 이쪽으로 나오는 서클 프라퍼에는 약간 오스의 리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스텐트는 긴 스텐트를 여기 바이포케이션에 오버랩되지 않도록 스텐트를 디스탈에 하나 하고 23짜리 길이를 가지고 스텐트를 했고요. NCO를 가지고 불어줬습니다. NGO를 다시 찍었는데 프로포스가 약간 조금 더 좁아진 것 같은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게 되는 NGO를 보고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클 프라퍼를 좀 봤더니 여기가 이 바이포케이션인 것 같은데 오스티아 리전이 있는 것 같고요. 스텐트가 들어오는 그 부위에 MLA가 약 2.5 정도 되고 리전이 약간 있는 것 같고 프록시말 서컴플렉스에서는 아직 포지션이 별로 좋지 않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디스탈 OM 쪽으로 스텐트 넣은 거는 디스탈에는 포지션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록스에는 포지션이 좀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3.0 벌룬을 가지고 프로퍼를 풍선을 하고 거기에 DB를 했습니다. DB를 하고 DB 풍선을 가지고 서크에다가 NCA를 불고 키싱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NGO에서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오스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LAD를 찍어보니까 LAD에 그대로 이제 50% 정도의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요거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일단은 메디케이션 하기로 하고 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아이부스가 있는데 서클 프라퍼 쪽에 아이부스를 보니까 그 스텐트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오스가 조금 더 잘 열려 있는 양상을 보이고 플레이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요. 조금 더 오스가 좀 더 열려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OM 쪽에 아이부스도 특별히 프록시마리 포지션도 크게 나쁘지 않아서 시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환자를 캐비지를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냈고요. 결국에는 이제 원 스텐트를 하고 프로비저널 DCB를 하고 파이널 키싱을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하고 비슷한 아마 스트레터지로 시술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왕 양쪽 다 건드려야 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어프론트로 먼저 건드리고 가는 편인 것 같은데요. 저 정도 병변이면. 근데 혹시 3.0 20 DCB 쓰셨는데 그거 보험 안 되지 않나요? 그 삭감은 아직 통지는 못 받았습니다. 2달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반성문을 쓸 때 그 오스의 CAG에서 좀 병변이 좀 있었다. 그래도 삭감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은 PCI 캔디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캐비지 하기에는 LAD가 컬프릿이 아니고 FFR이 보더라인하고 스테노시스 자체도 보더라인하고 워낙에 또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있는 리전 같은 경우는 가이드 와이어가 스트레이팅 시키면서 FFR이 익제저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고요. RCA는 사실 상당히 스몰하고 사실 이 사람은 도미넌트 아터리가 썰크고 썰크 중에서 그 썰크 프로퍼가 OM보다 훨씬 크잖아요. 테리토리가. 그럼 사실 이거는 우리가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으로 생각하면 썰크 프로퍼가 LAD고 OM이 썰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LAD 오스의 병이 있을 때 레프트 메인 투 썰크를 크로스오버하는 스트레터지를 고수하는 의사는 PCI는 많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레프트 메인 투 프로퍼가 오히려 더 포스트 스탠팅에 타겟이 돼야 되고 OM은 사이드 브랜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걸 프로비저널 하게 할 건지 처음부터 투 스탠트 테크닉을 할 건지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근데 선생님께서 레프트 메인 투 OM 쪽으로 스탠 크로스오버 했는데 썰크 프로퍼가 또 제일 그렇게 되고 스탠스가 있으면 그걸 DCB로 끝내지 않고 큐록 같은 테크닉을 고려를 했어도 되지 않나 이런 투 스탠트를 지금 이 세션이 카디악 서전하고 디스커션하는 거니까 이 지금 카디올로지 컨퍼런스가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테크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거 카디악 서전의 의견 물어보는 거 합시다. 힘들게 시술하셨는데 그리고 환자는 증상은 다 좋아졌죠? 예, 다 좋아졌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서전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죠. 근데 보통 저런 케이스는 다 PCI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LAD가 이렇게 보더라인 저런데 뭐 수술을 해달라고 컨설테이션을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이게 뭐 컴플리트 플로우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뭐 나이가 젊으니까 근데 뭐 롱스탠딩 넣고 뭐 DM이고 뭐 그러면 나중에 재발될 수 있겠죠. 네, 그럼 나중에 더 제가 재발되면 그때 혹시- 가서 수술해도 네. 되니까. 제가 이제 3차에 별로- 같이 디스커션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커션을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캐비지를 하는 선생님한테 의견을 사실은 봤는데 날짜가 벌써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찾아온 거고. 선생님 근데 진짜 저렇게 디지털 서클 쪽에 저렇게 서클 도미넌트한데 병이 있는데 저거를 저희는 제 생각에는 PCI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들어야 되고 컬플레이스는 LAD가 아니고, 그러니까 LAD를 리마를 꼭 이어야 될 만큼 큰 문제가 없고 서크 도미넌트한데 서크의 병이 심한데 서크를 건드려야 되면 저거는 캐비제 영역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저런 환자가 이제 뭐 하여튼 디스커션이 나오면 하실 수 있으면 그냥 PCI 먼저 하시라 그래요. 네.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재발돼서 더 되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되거든요. 이게 수술이 퍼스트 초이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LAD가 저런데 그럼 김도현 선생님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교수님한테 오시면은 다시 인터벤셔니스트한테 보낼 겁니까? 아니면 김도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캐비지 하실 겁니까? 저도 아까 그 FFR 보면은 아까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저게 FFR 어느 정도 보드라인 있는 경우에 했을 때 막히는 경우도 네네. 경험하면 되게 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조금 디스커션을 좀 더 해가지고 플랜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보면은 디스커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서전하고 인터벤셔니스트가 말 안 통하는 병원들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없으면 제 생각에는 걱정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런 LED 리전에 리마를 많이 붙였다 그러면 컴퓨터 하면서 LED 쪽이 먼저 막히나요? 아니면 리마 쪽이 막히나요? 경험상 그런 거 뭐 아니 컴피티션이 생기면 리마가 막 리마가 막히나요? 사실은 펑셔널리 원베슬 디지즈라고 사실 네.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인터벤션 인디케이션인데 스킬은 테크닉은 테크닉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